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재형 목사. 직무 관련성에 대해 검찰이 물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다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네. 검찰이 명품 가방 외에도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직접.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된 내용 그 모든 다 내용들이 오늘 다 진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왜 건넸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듣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심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 선물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들의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백석대 설립자가 대통령 관저에 1,000만 원대 소나무 분재를 보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불법 협찬 의혹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무혐의 처분한 사안입니다. 소나무 분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고, 백석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왜 건넸는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1,000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대 설립자 장종원 박사는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총장 직위해자가 됐고 또 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뇌물성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고 관저로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받고 영부인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커머너 콘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 진급하는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 후원의 명목으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고, 저 말고 같은 날 복도의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도 명품 가방이 쥐어졌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로 가기까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질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을 보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언론을 측면 지원하고 언론과 야합하고 언론과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